안녕하세요.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마법 플로잉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헤이의 책 미러 중에 9번째 날 내면의 아이와 만나기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Loving Your Inner Child Part 2. 오늘 당신과 내면의 아이는 어떻게 지냈는가? 서로를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는가? 내면의 아이와 소통하는 일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어린 시절 당신의 일상은 어땠는가?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는가? 만약에 그랬다면 당신은 자신을 질책하는 습관을 가졌을 수 있다. 그리고 내면의 아이를 계속 과거에 느꼈던 감정대로 대했을 것이다. 오랫동안 그런 식이었다면 달리 갈 곳이 없는 내면의 아이는 움츠러들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겁먹은 작은 아이와 소통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많은 사람에게는 길을 잃고 외로워하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내면의 아이가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내면의 아이와 나눈 유일한 소통은 아마도 질책과 비판일 것이다. 그래놓고 우리는 왜 불행한지 의아해한다. 내면의 아이는 나의 일부다. 아이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하면 지금의 나도 행복할 수 없다. 어린 내가 불행하다고 배척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모순이다. 내면의 아이를 변화시키자. 내면의 아이를 웃게 만들자. 그러면 지금도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거울 속에 있는 어린 나와 조우하자. 부모에게 들은 잔소리를 잊자. 제약을 무시하자. 과거를 용서하고 내면의 아름다운 이 아이를 사랑하자. 이 아이는 내가 자신을 아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 미러워크를 통해 과거를 용서하고 내면의 아름다운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하자. 대다수 사람은 과거에 느낀 다양한 감정과 상처를 무관심하게 묻어버린다. 그래서 내면의 아이를 만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이 과정을 거듭 반복하라.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내면의 아이는 일찍이 당신이 가진 믿음을 여전히 품고 있다. 만약에 현재 당신이 자주 자학하고 화가 나면 벽을 치는 경향이 있다면 부모가 엄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린 당신도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랐을 것이다. 부모가 정한 옥죄는 규칙을 지키느라 애쓰고 어길 때마다 자신을 질책했을 것이다. 내면의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은 어떤 일로 야단맞을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부모는 자신들의 잘못된 가치관대로 우리를 길들이려고 했다. 성인이 된 우리는 내면의 아이를 보살피지 못한다. 계속해서 자책하게 만든다. 당신을 자책하게 만든 용서해야 할 존재는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자책감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기에 아직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는가? 앞으로 며칠 동안 어디를 가든 내면의 아이와 손을 잡고 같이 간다고 상상하라. 얼마나 즐거운 경험이겠는가. 실없이 들리겠지만 한번 해보라. 정말로 효과가 있다. 당신 자신과 내면의 아이를 위해 멋진 삶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내면의 아이와 어른이 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어린 시절이 행복했든 불행했든 간에 오직 나만이 나의 삶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당신은 부모를 탓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사랑은 필자가 아는 최고의 지우개다. 사랑은 깊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운다. 사랑은 그 무엇보다 깊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고통에 찬 삶을 원하는가? 아니면 기쁨에 찬 삶을 원하는가? 선택은 언제나 당신 몫이다.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라. 나 자신과 내면의 아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뇌라. 나는 내면의 아이를 사랑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삶을 이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기꺼이 새로운 것을 배운다. 당신은 더는 쓸모없는 오래된 생각을 기꺼이 버린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더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보다 자신답게 살 수 있음을 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되찾으라는 말이다. 성장과 변화는 신나는 것이다. 설령 내면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해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신이 5살짜리 아이라고 상상하라.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라. 나는 너의 미래야. 너를 사랑하기 위해 왔어.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안아준 다음 현재의 시간으로 데려와라. 당신과 그 아이가 같이 거울 앞에 서서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본다고 상상하라. 당신은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이 놓친 자신의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태어난 순간을 상상하라. 당신은 지금 막 엄마의 자궁을 빠져나왔다. 아마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춥다. 밝은 빛이 보였을 때 누군가 당신의 엉덩이를 때릴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 나왔다. 당신은 온전한 생애를 누리기 위해 어렵게 태어났다. 그 작은 아기를 사랑하라. 나의 과거, 아기인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당신이 걸음마를 하던 순간으로 가보자. 당신은 일어섰다가 주저앉기를 반복한다. 그러다가 문득 중심을 잡고 서서 한 발 또 한 발 내디디며 걷는다. 당신은 자신이 매우 대견하다. 그 작은 아이를 사랑하라. 나의 과거, 아기인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첫 입학한 날로 가보자. 당신은 엄마의 품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라는 곳에 갔다. 학교의 문턱을 처음 넘어섰다. 잘 해냈다. 최선을 다한 당신이다. 그 아이를 사랑하라. 나의 과거, 아이인 나를 사랑하라. 10살 무렵으로 가보자. 그때의 하루 일과를 천천히 떠올려라. 당신의 기억 속에 10살 무렵은 멋졌을 수도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지냈고 잘해냈다. 그 아이를 사랑하라. 나의 과거, 아이인 나를 그저 사랑하라.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어서 생긴 일들을 떠올려보라. 그때는 신나면서도 무서웠고 아마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그래도 당신은 잘 버텼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잘해냈다. 그러니 그 아이를 사랑하라. 나의 과거, 아이인 나를 사랑하라. 사회초년생이 됐다.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탄 날을 떠올려보자. 당신은 흥분해 있다. 직장에서 당신은 상사와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했다.
그들에게 배울 것이 아주 많았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에 적응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 나의 과거, 그 사람을 그저 사랑하라. 처음으로 시련을 겪은 날을 떠올려라.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가. 당신은 누구도 다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큰 아픔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잘 버텼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 나의 과거, 그 사람을 사랑하라. 가장 기억에 남는 삶의 한 부분으로 가보자. 그때는 창피하거나 고통스럽거나 행복했을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당신은 그때 가졌던 이해와 지식 그리고 인식을 토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사랑하라. 나의 과거, 그 사람을 사랑하라. 자신의 모든 부분을 모아서 현재로 가져와라. 모든 부분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온전한지 깨달아라.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창피하고 혼란스러운 때도 있었다. 그래도 괜찮다. 모두가 삶의 일부다.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라. 이제 돌아서라. 당신 앞에 어떤 사람이 두 팔을 벌린 채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잘 들어라. 나는 너의 미래야. 너를 사랑하기 위해 왔어. 삶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끝없는 기회를 준다.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고 수용하면 당신은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의 일부를 배척하고 있으면서 어찌 치유되기를 바라는가.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고 온전해져라. 모든 것이 다 괜찮다. 그렇게 될 것이다. Day 9 Mirror Work 1번 거울에 가서 어제 붙여둔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라. 2. 잠시 내면의 아이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라. 이렇게 되뇌라. 나는 내가 엄청 소중해.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3. 가능하다면 거울 앞이나 다른 곳에 앉아서 손거울을 보라. 내면의 아이와 어제 시작한 대화를 계속하라. 가령 이렇게 사과할 수도 있다.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아서 미안해. 오랫동안 꾸짖어서 미안해. 서로 떨어져 지냈던 시간을 보상하고 싶어. 4. 오랫동안 내면의 아이와 대화하지 않았다면 소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도 끈기를 가져라. 결국에는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내면의 아이를 느끼게 될 것이다. 내면의 아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내면의 아이가 보이기도 할 것이다. 5. 손수건이나 티슈를 근처에 둬라. 내면의 아이와 대화할 때 울어도 괜찮다. 눈물은 말문을 열게 해서 내면의 아이와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으로 Day 9 Mirror Work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